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개받은 그 진행 맡은 정지은이고요. 네, 아까 뭐 설명해 주셨겠지만, 네, 작지만 알찬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요. 네, 올해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 책을 보통의 우리라는 소설책을 기획을 해서 출판을 하게 됐고요. 따로 팔지는 않아요. 비매품이어서 사실은 오늘 좀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작품집에 작품을 수록해 주신 두 분의 작가님을 모시고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분 작가님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소설 쓰는 한정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수록된 작품에 대해 잠깐 소개해 주시면. 여기 보통의 여기 수록된 작품은 너를 기다려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떨리시나요? 네, 짧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작품인데 그냥 다양한 길을 기다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길을 기다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F 소설을 쓰는 황모가라고 하고요.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모르고 월요일 저녁이어서 한 대여섯 분 계시지 않을까 했거든요. 영화제를 너무 가속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 막차 시간도 있으시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다는 걸 여기서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보통의 우리에서 그린레터라는 작품을 썼는데요. 디아스포라 SF 표방하고 있고요. 기회 되시면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황모가 작가님의 작품은 달달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물론 슬픈 사랑 이야기지만 네, 결말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 그 영화 이야기 하기 전에 작가님 두 분 다 조금 일찍 오셔서 이 오래된 동네를 좀 마음껏 즐기시고 디아스포라 영화제도 좀 보신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이 동네, 그리고 이 예관극장이 굉장히 오래된 곳이잖아요. 사실은 섬율사라는 그 오래된 극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어서 이런 곳에서 두 분의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오셔서 이 동네를 좀 돌아다니신 소감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인천공항 때문에 이렇게 지나간 경험밖에 없어서 사실 오늘 거의 처음 온 것 같고요. 오자마자 인천역에서 내려서 중간 차이나타운 아치를 본 순간 요코하마 같아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요코하마하고 좀 머릿속에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조금 산책을 해봤는데 중국인 분들은 얼마나 사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찾으시는 분들은 또 어떤 느낌으로 찾으시는 건지, 요코하마에서는 뭐랄까 좀 테마파크 같은 느낌도 좀 있긴 한데 어떨까 하는 좀 상상을 하면서 걸어봤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인천에 대해서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제가 유기견 봉사를 하는데 유기견이 가장 많이 나오는 동네가 제주랑 인천이어서 근데 오늘 딱 걸으면서 느낀 게 되게 진짜 약간 일본풍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난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아기자기하다? 생각보다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좀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솔직히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훨씬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분이 좀 각자 다른 식의 매력을 좀 느껴주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책에도 있지만 지금 두 분 작가님이 프로그램 노트를 직접 쓰셨어요. 영화를 보시고. 그래서 영화를 본 소감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나눈 후에 좀 더 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한 초반 40분 정도까지 그 사토코라는 여자 주인공이 어떤 변화하는 액션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고요. 사실 저는 일본에서 한 15년 정도 살았고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양쪽을 거쳐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화는 자막이 없어도 볼 수 있는 정도의 일본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고풍스러운 언어를 쓰고 또 그러니까 시대적인 억압이나 역사적인 억압에 더해
그냥 여성의 1940년대 여성의 삶 그 자체가 이제 언어적인 억압으로도 드러났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그 언어에서 주는 약간 고통스러움이 있었고 그 외에도 사실 좀 여러 장면에서 지금 현실하고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좀 고통스러운 씬들이 있어서 초반에 매우 힘들게 봤습니다. 혹시 언어가 되시니까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좀 보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한정현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언어적인 쪽에서 봤고 저는 어쨌든 문화사를 경유해서 국가폭력 그쪽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저도 사실 초반에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근데 의외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화를 한국인 중에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이 솔직히 저는 좀 아쉬웠고요. 오히려 그래서 일본인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볼까가 그냥 궁금해지는 영화였어요. 네. 약간 이어서 질문을 해보면 사실은 이 영화에 이제 스파이도 나오고 전쟁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증언, 배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역사에 대한 접근이면서 일본에서 만든 일본 감독이 만든 영화 치고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무게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 좀 드문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정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소설 지금까지 발표하신 소설 중에서 소설들이 역사 속의 인물들을 조금 현대적으로 변주하신다거나 하는 소설을 좀 많이 써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남다르게 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과 이것이 진정한 반성의 제스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게 있었고 사실 그런 점에서는 저 구로사와 교시 팬입니다만 조금 아쉬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회피하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스처이긴 하지만 회피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 자체로 그래서 반성을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이렇게 반성해 약간 이런 느낌도 저는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회피하지 않아. 나는 회피하지 않아 이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면에서 아쉬웠던 것이 있었고 좋은 점을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 영화인데 저는 그리고 사실 여성 캐릭터도 약간 불만이 있었어요. 초반에 고통스러웠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여성 캐릭터의 변화가 남편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의 조금의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커다란 주제에서 봤을 때 물론 이렇게 그런 사소한 변화도 사소한 것을 계기로 변화하는 여성 주인공도 좋지만 조금 다른 시선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도 했습니다. 네. 황무가 작가님한테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 스파이의 아내라는 영화는 시대를 바꾸려고 했던 개인들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이 개인들의 선택이 정말로 잘 이루어졌다면 조금 다른 역사의 그런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보통의 우리의 책에 수록된 작품은 아니지만 황무가 작가님의 근작, 신작인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에도 이제 그 책은 90년대의 백말띠 어떤 여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낙태를 당하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개인이 선택을 해서 시대를 바꾸는 이야기가 조금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를 바꾸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게 작가님이 보셨을 때 조금 더 다른 의미나 좀 각별하게 다가오는 지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스파이 안에서 개인들의 선택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특히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한 사람의 선택이 다 어떤 시대적 선택으로 바로 다 직결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 반대도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일상의 선을 다 행하는 것만으로 또 시대적 책무를 또 다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으로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통해서 어떤 역할, 책무, 사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모이면 좀 더 사회적인 힘들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작품 활동도 하고 일상도 살아가야지 하고 각오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만 또 그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의 선의만으로 예를 들면 한일 관계 역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 개인의 각오 이상의 것들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요. 어려운 질문을 너무 주셨어요. 조금 쉽게 그럼 풀어보면 두 분에게 좀 각각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만약에 작가님이 사토코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위험한 그 뭔가를 만들어서 물론 그러니까 나라에는 안 좋은 일이지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선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그런 거를 나 모르게 심지어 그런 걸 하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작가님이라면 혹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상상이지만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겁이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다른 가족에게 피해가 안 되게끔 그를 분리시키고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한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대피로를 미국으로 도미할 수 있는 대피로를 확실하게 제가 나서서 그러니까 남편을 지금처럼 남편을 믿고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저는 남편하고 다른 통로를 만들 것 같아요. 독립해서. 네.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사실 뭐 애국적인 선택 내지는 대의를 위한 선택이 사실은 그냥 현실의 맥락 속에서 계속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이게 공공선이야 내지는 뭐 국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은 우리가 40년대 얘기를 보면서 어떤 게 정의일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 가져왔을 때 내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여전히 퀘스천이고 네 그럼에도 저도 이제 이런 경우라면 가족과 상의를 할 것 같고 서로 이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영화에 나왔던 부부처럼 각자의 선의만으로 이렇게 협의되는 방식이 아닌 다른 협의의 방식을 좀 찾아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편은 아내를 배신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신하는 약간 이렇게 꼬리물기의 배신이 영화에는 나타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로를 위하여서 배신을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를 너무 위하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들은 이걸 어떻게 배신이나 사랑 중에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그것도 조금 남편과 아내 입장에서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남편은 완전 배신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동지로 생각하지 않았고 믿어주지 않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면서 남편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지금 사토코의 경우에는 한 번은 이제 밀고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2번 정도의 이제 선택이 있었는데 저는 어떤 한계 안에서의 그 모색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조금 이해되는 면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저는 사실 남편이 정말 그 일본의 그런 어떤 폭력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인지도 전 사실 마지막까지 믿지 못하겠고 그냥 이용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내를 거의 이용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배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100% 남편을 위한 선택을 계속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배신이라기보다는 말씀하셨지만 삶을 위한 모색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겠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아마 영화 속에서 여자 주인공의 선택이 좀 적절하게 설명이 된다거나 뭔가 구체적인 묘사나 이렇게 변화의 그 이유가 잘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마 이 감독의 스타일이 뭐랄까 이 감독이
그 다른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의 관심사는 지극히 일상적인 그 생활 속에서 그거를 묘사하면서 굉장히 보통의 인물한테 결코 보이지 않는 외부 세계가 침입해오는 이야기 뭐 이런 게 자기의 관심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제목이 스파이가 아니라 스파이의 아내가 된 것도 사실은 이 스파이의 아내가 훨씬 더 보통 인물이기 때문에 이 보통 인물에게 역사와 여러 가지 뭐 남편의 이 증거 이런 게 이렇게 외부 세계가 갑자기 본인의 안온했던 삶에 침입해 왔을 때 이 인물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감독의 관심사 때문에 이렇게 영화가 그 전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창작사로서의 감독의 그 관심사라던가 방향이 굉장히 창작물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작가님 두 분에게도 사실은 창작에 있어서 요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 관심사가 창작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 영화에서 남편을 못 믿고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남편의 행동 자체가 오히려 저는 그때 당시 제국 일본을 은유한 게 아닌가 해서 재밌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던 건데 저는 약간 요즘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씀 아까 하셨지만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과연 시대별로 그 선의 그 방향성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변화하는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층적인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수가 있고 굉장히 선한 인물 안에 다양한 그러니까 굉장히 선한 행동을 했지만 또 누군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변화하고 좀 다층적인 인물 어떤 역사적 사건 안에서 그런 거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저는 SF라는 장르 안에서 여러 문법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사실 일상 뭐 과거사든 아니면 현실의 어떤 문제들을 SF 안에 있는 어떤 새로운 세계로 가져와서 재해석하는 작업들을 좀 많이 시도해보고 싶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정혜 작가님 작품 볼 때도 그런 식의 한때 있었던 과거였지만 재해석되는 작품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그리고 나도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해봐야지 하면서 제가 한정혜 작가님 팬이거든요. 그런 시도도 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는 고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잘 잊혀지기도 하고 또 왜곡되기도 하고 또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문제들을 뭐 과거사일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사건일 수도 있는데 픽션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어떤 이슈들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많이 가져와서 소설 안에서 재해석하는 작업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한정현 작가님 책에 보면 주인공이 이바나라는 주인공도 같이 나오는데 학교 폭력을 당하는 그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이바나가. 근데 이 친구를 모른 척하는 약간 적당한 인간, 나는 적당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적당하게 튀지 않게 보통의 인간으로 잘 지내고 있다가 이제 어떤 각성의 계기가 나타나서 다른 식의 행동을 하게 되는 친구가 나오는데 저는 그 사토코가 굉장히 좀 닮아 있다는 사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인데 굉장히 막 영화도 찍고 뭔가 위스키도 마시고 굉장히 전쟁이랑 전혀 상관없이 굉장히 평온하게 살고 있는 사토코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혹시 그런 인간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그런 식의 그 인물을 조금 좋아하시는 편인지 좀 궁금해졌어요, 사실은. 네. 사실은 뭐 제 소설, 이번 소설에 나오는 사람은 제 지금까지 소설에 나온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말 그대로 이 스파이 아내 같은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순진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도 믿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있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인물 좋아하시냐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런 인물들이 대다수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파이 안의 주인공도 마찬가지고 약간 애정과 동정, 연민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사토코가 나중에 뭐 미국에 잠깐 갔다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남편은 뭐 죽는다 뭐 근데 확실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토코는 나중에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 마지막에 일본이 패망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게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토코가 굉장히 일본에서 과연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사 중에도 나는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에서 미쳤다는 증거다라는 대사를 하는데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이 사토코가 과연 일본에서 정말 잘 살아남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픽션이지만 사토코는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해서 각자 좀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나중에 어떻게 살았을까 대해서 이건 그냥 제 마음대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뭐 이제 일본이 그 뒤에 이제 경제 부흥기 겪었으니까 돈 잘 벌고 저는 잘 살기를 바랬고 남편을 만나러 갔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남편 안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뭐 믿을 수 없다, 뭐 확인되지 않았다 이 말은. 그러니까 저는 뭐 미국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혼자서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의외로 일본 안에서 잘 살았을 수도 있다고 상상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일본에 살면서 만나는 그 일본인 친구들, 동료들 보면 사실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애써 말하지 않거나 저는 이제 알지만 말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진실을 은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근데 제가 생활하면서는 이제 문화의 차이인데 그걸 이제 드러내는 것은 사실은 이제 공격하는 것으로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역사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도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으면서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일상을 생활하는 그런 친구들도 봤기 때문에 사토코도 오미고토 이러면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하는 질문을 슬슬 마무리를 하고 이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플로어로 좀 마이크를 넘겨드릴까 하는데요. 아마 보통의 우리 외에도 사실 오늘 오신 분들이 작가님들한테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지금 작가님들은 어떤 오신 분들한테 좀 자기의 다른 작품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깨알 홍보 타임을 잠시 네, 작가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6월달에 이제 핀 시리즈가 새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미 군정기를 다룬 소설인데 지금까지는 어찌 됐건 제가 그 식민지 시기와 현재를 연결하는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7, 80년대라든가 근데 미 군정기는 이제 다뤄진 적도 거의 없고 제가 알기로 소설에서 미 군정기의 그 여성 탐정이자 종로경찰서에서 검안이로 일했던 제가 창조해낸 인물이고요. 검안이가 뭐예요? 그 시체를 검안하는 의사. 검안. 네. 그 시기부터 이제 6.25 전쟁까지 다뤄지는 이야기인데 그 소설을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제 소설 중에 저는 제가 생각에 가장 재밌는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썼고 네, 그래서 앞으로 나오겠지만 6월에 나오니까 그 소설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핀 시리즈라고 하시면 현대문학에서 나오는 네네네 맞아요. 네, 현대문학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시리즈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혹시 제목이 나왔나요? 제목은 마고라는 제목인데 부제가 그게 이제 그 한 명의 남자 교수의 살인 사건에 얽힌 3명의 여성 용의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범인은 진범은 미군이고 이제 용의자를 따로 만들려고 미 군정에서 그렇게 설정한 건데 그걸 추적하는 내용입니다. 네. 내용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서 6월에 다들 같이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황모가 작가님도. 네, 저는 오늘 영화 속에서 731 부대 얘기가 나와서 연관해서 조금 소개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2년 전에 냈던 그 밤의 얼굴들이라는 소설 속에 731 부대와 관련된 단편이 하나 나와요. 네, 그거는 제가 실제로
그 와세다 대학 출신인 이제 출판 편집인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뭐 그분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한일 관계도 여러 문제가 있죠 하면서 우리 대학에서 그때 시체가 한 100건 나왔었죠 이렇게 얘기를 처음 해주셔서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 그 군의학교 터전이 신주쿠에 있고 그 터전 안에서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루타라고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는 시체가 100여 구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편집자를 통해서 그는 알고 있고 나는 그때는 타이밍적으로 몰랐던 어떤 사건을 그런 일도 있었죠라고 이렇게 전에 들었던 이게 이제 그때는 저는 충격적이어서 이제 조사하면서 쓰게 된 작품인데요. 밤의 얼굴들 안에 있는 니시 와세다의 비층이라는 단편이고요. 오늘 영화랑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편 다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인 것 같아서 오늘 끝나고 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작품을 좀 같이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이제 관객 여러분한테 좀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하실 분은 손을 좀 들어주시면 네, 그 질문하시는 분에게 이 책을 드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네. 사실 손을 들었는데 아직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 영화 보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이제 그 망명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제 막 귀금속 같은 거를 마련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이 남편한테 내가 당신 눈이 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난 게 초반에 이제 남편이랑 그 후미오 조카죠. 그 두 사람이 주인공한테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두 장면이 만나면서 뭔가 이 주인공도 어떤 이 대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추진을 하는 게 어떤 단순히 남편에 대한 사랑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외부 세계, 뭐 제도 바깥이라던가 어떤 전체주의나 제국주의 바깥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게 아닐까? 약간 이런 궁금증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고요. 그 나중에 찾아보니까 제작비 조달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제한된 연출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덕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앵글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좁고 사실 창문 밖에 다 블러 처리해서 뿌옇고 그래서 바깥 환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좁혀 있는 세계가 상징하는 것 자체가 재밌게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욕망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 욕망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개인의 그 삶들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또 시대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남편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당신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저는 막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트 집단. 그래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당연히 그 여자 주인공의 변화가 되게 유의미한 이유는 사실 우리 모두가 어떤 기회나 그런 것이 없었을 뿐이지 굉장히 변화할 수 있고 당연히 우리도 어떤 흔히 말하는 그 대의라는 것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말씀해주신 질문하신 분의 의견과 저도 좀 공감을 하면서 봤던 바입니다. 네. 네. 책은 이따가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네네네. 네. 네. 그럼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저는 황모가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 소설의 그린 레터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남편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오진 않았지만 여자가 그 열린 결말로
엔딩이 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황모가 작가님의 세계관에서는 사쿠토가 남편을 찾아갈 것인지 궁금해져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니까 재밌네요. 읽어주시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보통의 우리의 그 디아스포라 SF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약간 대하서사시 같은 걸 보면 늘 남자가 모험을 하고 뭐 이제 전쟁이라는 상황이 있지만 남자가 굉장히 고생하면서 여러 어떤 지점들을 돌아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 사이에 이제 순애보적인 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패턴들이 좀 많았잖아요. 뭐 전쟁이라는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이동하지 않았냐 혹은 활약하지 않았냐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구도를 계속 바꿔서 여자가 모험하는 얘기를 계속 쓰고 싶었고 그리고 쓰다 보니 감정이입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동하기도 했고 또 이주하기도 했고 그리고 개척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그냥 저의 일기처럼 이렇게 쓸 수 있었거든요. 저는 사토코의 만약에 미국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더 다른 오히려 지금 나온 캐릭터하고는 다른 방식의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모험하는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그 전쟁하고 맞물려서 그 탈출이랑 망명을 사실 두 영화 속의 주인공이 감행하는 것처럼 이 소설 속의 그린레터에 나오는 로미리아라는 여자 주인공, 그러니까 원래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푸른이라는 남자 주인공이랑 로미리아라는 여자 주인공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어떤 그 강대국들의 싸움 때문에 이 약간 분단 같은 게 되면서 이 둘이 만날 수 없게 돼서 로미리아가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다가 그 못 만나고 사실은 세월이 쭉 흘러가 이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읽어봐 주시고 오셔서 아마 저도 보면서 조금 로미리아하고 그 주인공이 좀 닮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생각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국가폭력을 다룬 작품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항상 개인의 문제로 뭔가 승화시킨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국가폭력들을 다룬 소재들을 쓴 영화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한 개인의 성찰, 반성으로 와 이제 이거 끝났어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이 영화 초반부터 끝까지 보면서 계속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과연 비판적인 시각으로 제작을 하였나 아니면 이걸 단지 개인의 어떤 성장, 로맨스 그런 걸로 감추지 않았나. 그러니까 감독님이 아까 구로사와 교수 감독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거가 그러니까 지극히 뭔가 내 주변의 일상의 이야기를 다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좀 변명같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폭력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는 굉장히 명확한데 그 개인으로 그냥 개인의 어떤 로맨스 그런 걸로 넘겨버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NHK가 아마 제작진은 어렵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하는 좀 전체적인 의심도 들고 작가님들은 국가폭력과 어떤 개인의 사이를 이 영화를 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아까 비슷한 이야기를 저도 했던 것 같긴 한데 이 영화에서 아쉬운 점이 저는 그거였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축소해서 그래 이렇게 반성하는 일본인도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모르겠어요. 저희는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피해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반성을 하는구나 이런 영화가 나오는구나 하다가 마지막에는 쉬운 방식으로 사과를 건네네라는 생각이 전 좀 들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약간 진정한 사과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진정한 사과라는 건 사실 이게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켰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느낌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나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 뒤에는 바뀌긴 했지만 초반에 너무나 그 계기가 바뀌는 계기가 로맨스 쪽에 중심이 너무 잡혀 있어서 그러니까 중간 이후에는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런 게 근데 그게 되게 유사한 패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여성 주인공의 변화를 봤을 때 지금까지 그 많은 국가폭력을 다룬 제가 만족하지 못했던 영화들에서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굉장히 사소하고 근데 그 사소함이 어떤 로맨스에 기반한 그 계기였고 이게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약간 힘이 빠지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유사성의 반복 이렇게 약간 쉬워 보이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또 이제 한 인간의 성장담으로 가는 듯한 뉘앙스여서 그래서 역사 문제는 오히려 정면으로 다룬 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피해 국가의 뭐 국민이면 흔히 아는 문제들로만 그리고 그 문제들을 되게 보여줬잖아요. 저는 더 깊게 들어가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영화가 너무 무거워질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건지 그리고 어떤 한 개인이 거기까지는 모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도의 뭐 남편이 그런 만주까지 가서 활동할 정도의 사람이면 더한 이야기를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건 나오지 않네. 피해가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좀 감독의 전작을 보니 호러 영화를 찍으신 경력도 있고 해서 호러 영화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동감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라는 면에서 얘기하자면 저는 제 작품에서 이제 고민할 때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서 조금 더 이제 건드리거나 조금 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나 혹은 어떤 문제를 촉구하거나 정도에까지 이제 가는 작품들을 지금까지 쓰고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세련되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학으로서 혹은 창작물로서 사람들의 니즈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얘기보다도 이제 돌아서 이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그러면 그게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구술사가 아니고 작품이니까 정도로 이제 거리를 두고는 있고 그럼에도 저도 이제 암흑 속에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그 생체 실험을 했던 노트나 영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게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731 부대 관련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고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유명한 제약회사의 고위 간부로 갔고 그리고 국가의 감염병 연구소 이런 데로 가셨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암흑 속으로 사라졌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아마 그 731 부대 관련한 것도 일본 근대의학의 거의 그 기초를 다진 사람들로 평가받아서 굉장히 잘 사신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여전히 평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질문 주셨던 분의 가장 큰 거는 사실 창작물이 어떤 거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창작자의 입장에서 그런 걸 다 아는데 이걸 어디까지 반영할 것이고 그다음에 창작물에서 어떻게 표현해서 이걸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보가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저희는 이제 저는 일본어를 몰라서 아까 언어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불편하게 느끼셨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네. 조금만 더. 네. 전 잘 몰라서. 우리로 치자면 그러니까 연극인데 어떤 무대가 막 중세 시대나 혹은 시대극이라면 이제 배우가 구사하는 어떤 표현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미가 좀 달라진다든지 뭐 평소에는 합니다라는 씁니다 합니다를 별로는 안 쓰지만 그 시대가 되면 그렇게 쓰듯이 약간 고풍스러운 언어들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여성적인 언어. 사실 일본어는 남성 언어와 여성 언어가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제 저의 실패담을 얘기하자면 일본에 가서 처음에 일했던 그 직장의 환경이 모두 다 남성 일본인들이어서 제가 이렇게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썼더니 사람들이 막 폭소를 하는 거죠. 여성이 쓸 수 없는 단어들 그런 식의 이제 구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이렇게 고풍스러우면서 여성스러운. 엄청 공손한 그런 말을 네네네네. 여자를 좀 낮추는 듯한. 그건 그 시대에 아마 요구됐을 그 시대적인 그 여성상의 반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테면 뭐 남자를 그 남편을 부르는 언어도 정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표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저는 사실 영화 보면서 그렇게 막 비판적인 시각으로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이제 일본의 어떤 잘못을 드러내는 그런 영화로 이제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었는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이렇게 일본 입장에서 일본의 잘못을 드러내는 어떤 영화가 나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다룬다면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더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고 사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피해국인 한국 사람들은 만족할 수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의미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는 이 세계 구석에서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저는 전혀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애니메이션의 엔딩에 그 회전한 순간 한국 깃발이 처음 멀리서 조금 보이면서 주인공이 우리가 먹고 살았던 것들이 식민지 국가에서 온 쌀들로 인해서 먹을 수 있었다라는 그 반성이 약간 드러나거든요. 저희 경우에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거 한 장면에 만족할 수 없지만 제 주변의 일본 그 친구들은 문화적인 표현 안에서 이 정도까지 나간 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를 해주는 걸 듣고 우리 기준하고 다를 수 있지만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시도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떠나서 어떤 것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요. 그건 이제 관객이든 독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더더욱 더 많이 나와야 되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도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네. 그래서 굳이 이제 말하려니까 이제 그 비판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거지. 이 영화가 아쉬우니까 이제 이런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네. 저번에 그 나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영화를 보고 박선원 작가랑 조우리 작가랑 했던 북토크에서도 조금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요새 뭐 퀴어라던가 소수자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너무 시류에 편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작가님들의 그 대답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사실은 퀴어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퀴어가 있고 게이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퀴어가 있고 더블 그 이중 정체성을 갖고 있는 트랜스젠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 문학이 100이라면 사실은 퀴어 문학이 지금 조금 더 가시화돼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은 10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나와야 하고 그 많이 나오는 작품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올바라야 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아마 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또 있으시면 네. 저는 이 영화 안에서 뭔가 느껴지는 그 불편함들 때문에 되게 곱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 창작자로서 이 영화에 좀 이 부분은 내가 봐도 진짜 강점인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어떤 지점이었을지 좀 궁금해서. 저는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강렬하게 남았던 씬 중에 하나는 그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 거리에서 걷고 사람들이 응원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보내는 씬, 그리고 남편인 아주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 지적인 엘리트이신 남편, 상징하는 그 남편은 이렇게 등을 돌리시잖아요. 그 장면이 충격적이기도 하고 오래 남기도 했고 고통스럽기도 했는데요. 고통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1940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하고도 맞닿아 있고, 그리고 저는 그게 일본만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어떤 맥락 속에서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렬하게 남았고, 또 그런 류의 씬을 창작자로서도 더 써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제 말 안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국가폭력을 다룬 영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했지만, 저는 반대로 그 면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는 면 때문에 사실 만족하기도 했어요, 이 영화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남편이 정말로 어떤 항일 운동을 했는가, 저는 의문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까지. 저는 사실은 남편 정말 외도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국 일본의 어떤 굉장히 고단수적인 그런 면이 많아요. 일본이 그 식민국가에 했던 행동들 그 자체를 은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 것 자체가 저는 이 영화의 최대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를 계속 열어놓고 보여주는 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지점들이 불편했지만 그래서 만족스러운 작품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가 사실은 창작물로서 좀 어떻게 보면 강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방금 또 얘기해 주신 거 듣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모호하게 봤는데, 저는 그 사토코라는 그 주인공이 정말로 남편을 사랑했는가에 대해서도, 왜냐면 이 영화 속에서 약간 영화 속에 또 영화가 되게 많이 필름을 되게 잘 활용해서 나오는데, 또 이 사토코가 처음에 막 연기도 하고 영화도 찍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순진하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너무 그 스파이의 아내라는 영화 인물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사실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을 정말 사랑해서 따라간다기보다는 어떤 주인공으로서 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여성의 주체성, 그 시대에 좀 약간 그런 거 아닐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좀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방금 말씀해주신 거 들으면서 되게 또 공감이 또 많이 됐고, 그리고 어쨌든 이 영화 속에서 영화를 좀 등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좀 인상이 그게 좀 깊었어서 두 작가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저도 그 영화 속 영화 재밌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창문을 닫잖아요. 다 닫고 어둠 속에 머물러야 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 은유가 되게 좋았고, 그래서 그걸 엔딩 크레딧에 모든 이슈들이 그냥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엔딩 크레딧의 그 검은 화면도 사실 우리가 어떤 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어떤 은유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신 여자 주인공의 그 관점은 재밌기도 한데, 그렇게만 고정해버리면 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여성 인물들을 그런 식으로 소비했고, 여성들이 남성의 사랑을 쟁취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여성의 정체성이 이제 완성되는 류의 작품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지금은 굳이 그 방식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가 등장을 한 것은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할 때 사용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영화 문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일본에서 잘 사는 사람들 엘리트들은 즐기는 요소로 사용을 한 거죠. 근데 그건 꼭 일본 안에서뿐 아니라 식민지 엘리트들도 마찬가지죠. 엄청 영화를 혐오하고 영화값이 엄청 비쌌다고 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고 나중에 이제 그게 진실을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 나뉘는 것까지 가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여자 캐릭터에 만족을 못했던 이유는 말씀하신 그 요소를 저는 정말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분도 혹시 저 마지막에 다 의문이었거든요. 모든 캐릭터가 전 다 마지막에 물음표가 생겼어요. 정말 항일운동을 한 사람이 이 중에 있을까? 약간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이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또 최종적으로는 영화에 만족을 한 게 결국 이 모든 것이 은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는 저는 그렇게 봤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캐릭터는 저도 한쪽 면으로는 또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거의 시간이 다 돼가서 이제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을까 하는데요. 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서경기 선생님 와주셨는데 혹시 질문이나 따로 덧붙이실 얘기가 있으시면 좀 청해 듣고 싶은데요. 괜찮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경식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지요. 오늘 일본 상황 속에서는 잘 만들어진 영화라 봐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일본의 매체의 그 상황 속에서는요. 그래도 물론 여러분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여러 개 문제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때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주인공 남자가 왜 어떻게 그런 그 행위를 하고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지요. 그거 우연히 만주에 가서 그거 목격했다고 해서 그렇게 될까? 그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고 또 그 아내가 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던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좀 현실적이지 않고 근데 일본에 물론 그런 그 소수이지만 아주 그 심한 억압이 있던 시대에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예를 들어서 가네코 후미코라든가 여러 그 여성들도 항거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나는 괜찮은 영화라 보고 재미도 있었는데 하나의 잘 만들어진 오락 영화다. 예를 들어서 그 제2차 전쟁 후에 나치에 항거한 그 주제가 많이 그 미국에서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졌죠. 레마르크의 개선문 같은 그런 거. 그래서 그거를 반복해서 좀 만들어진 영화처럼 보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 속에서 특히나 일본 상황 속에서 잘했다고 해야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일변도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도 해야 한다고 보지만 메로드라마지요. 그러니까 여성하고의 연애가 그런 그 힘이 되었다는 그 얘기인데 그것이 좀 지나치게 로man적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거 목적으로 하는 영화라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나의 그 엔터테인먼트로 봐야 한다고 보고 물론 한마디만 하면은 강동군 731 부대라는 걸 악자로
가리키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 극단적인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천안제입니다. 천안제이고 그 지배층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 거기를 어디까지나 회피하고 있다고 할까? 거기에 그 손대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화. NHK의 재학생 형계인지 감독의 그것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말아야 해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정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늦은 시간까지 영화와 북토크 같이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